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프롤로그 급작스러운 결혼.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7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집와서 40년 남편 뒷바라지하며 세 아들 키웠고 30년 넘게 회사 격리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 모았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약을 먹으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3년 전 막내 아들 민수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진이가 임신했어. 3개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니. 민수야, 제대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 엄마. 미안해.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결혼해야 돼. 배 나오기 전에. 첫 만남, 불길한 예감. 일주일 후 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오는 날.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뱃속에 아이도 있고 갑작스러웠지만 전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싶었는데 저의 예비 며느리는 왠지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로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처음 인사 온다는 혜진이는 빈손으로 왔더군요. 마음속으로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입덧을 해서 속이 안 좋다며 제가 음식 준비할 때도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 인사 온 거니까 낯설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지금 힘들어. 이해해줘. 아들마저 혜진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혜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집주인 같았습니다. 혜진 씨, 제가 다 손수 만들었어요.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더 신경 썼는데 밥 다 됐으니까 여기 와서 드세요. 저 입덧 심해서 못 먹어요. 그냥 누워 있을게요. 제가 며칠 장봐와서 정성껏 차렸는데 한술 뜨는 신용도 하지 않고 바로 거절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술 떠봐요. 라고 제가 말하자 마지못해 2숟가락을 먹더니 제가 너무 속이 안 좋네요. 하고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입덧이 심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내심 너무 섭섭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방 좀 써도 돼요? 응? 아, 그래. 혜진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님이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낮잠을 자다니. 민수야, 혜진이가 좀. 엄마, 임신부야. 좀 봐줘. 임신부면 다입니까? 기본 예의도 없는데? 일부 한 달간의 악몽 같은 결혼 준비. 결혼식장 예약. 어머니,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할게요. 그래도 양가 친척들이 임신했는데 큰 결혼식 하면 이상하잖아요. 조용히 할래요. 혜진의 말투는 상의가 아닌 통보였습니다. 최소한 가까운 친척들은 어머니, 제 몸 상태 생각 좀 해주세요. 임신부가 얼마나 힘든데요. 임신을 방패막이로 쓰더군요. 뭘 말해도 임신했는데 몸이 안 좋은 데였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와 형제들만 참석한 초라한 결혼식이 됐습니다. 40년 넘게 챙긴 친척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단과 예물 문제. 어머니, 예단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예단을 줄이라고 하면서도 예물은 달랐습니다. 반지는 1캐럿 이상이어야 해요. 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목걸이도 좋은 걸로 주세요. 평생 차고 다닐 거잖아요. 1캐럿 다이아에 금목걸이까지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니, 며느리 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제 심장병 약값도 아끼며 사는 판에 며느리 예물에 몇 천만 원이라니. 신혼집 문제. 어머니, 신혼집은 강남으로 구해주세요. 강남은 너무 비싸잖니. 제가 친구들이 다 강남 쪽에 살아요. 거기 아니면 싫어요. 혜진아, 우리 형편에. 어머니, 손주 생기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이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요.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 교육 환경까지 들먹이며 강남 신혼집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강남에 전세집을 구해줬습니다. 보증금만 5억이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집이 좀 작네요. 30평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맙긴 한데 5억짜리 집이 작다고? 혼수 준비. 어머니, 혼수는 제가 리스트 드릴게요. 혜진이 보내온 리스트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침대 마이너스 1천만 원대 브랜드 침대. 소파 마이너스 500만 원 이상. 냉장고 마이너스 김치 냉장고 포함 최신형. 세탁 건조기 마이너스 드럼 세탁기 최고급. 에어컨 마이너스 전방 시스템 에어컨. 전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너무. 어머니, 요즘 혼수가 다 이래요. 제 친구들은 이것보다 더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어머니, 손주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또 손주를 들먹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모든 것에 면죄부였습니다. 이부 지옥 같은 신혼생활. 임신 중 시댁 방문. 결혼 후 첫 번째 시댁 방문. 혜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배가 나오니까 앉아있기 힘들어서요. 좀 쉴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눕다니. 혜진아, 그래도 인사는. 어머니, 임신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입덧도 심하고 허리도 아픈데.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상 차리는 거 도와줄래? 어머니, 저 임신부예요. 부엌 냄새 맡으면 구역질 나요. 결국 제가 혼자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혜진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너무 짜요. 임신부한테 안 좋아요. 국이 너무 뜨거워요. 식혀서 주세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지. 제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에 대고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또 들어누웠습니다. 피곤해요. 방 좀 써도 돼요? 응, 그래. 혜진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3시간을 잤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한테도 무례함. 명절이 됐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혜진아, 어른들한테 인사드려라. 네. 안녕하세요.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큰고 모부한테도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리도 쭉 뻗고 앉아서 제가 임신해서 다리가 저려서요. 라고 말하고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네. 임신했다고 저렇게 해도 되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식 솜씨 거짓말. 혜진이는 요리 잘하니?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네. 저 요리 좋아해요. 집에서 자주 해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혜진이가 음식 좀 해봐. 네,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물론 그 언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보니 혜진은 결혼 후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이나 사 먹는다고 하더군요. 친정만 가는 명절.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어머니, 저 임신 8개월이에요. 친정에서 쉬어야 해요. 그래도 시댁을. 어머니, 임신부 몸 상태 생각 좀 해주세요. 친정 엄마가 챙겨줘야 해요. 결국 혜진은 추석 당일 새벽부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수까지 데리고요. 저는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쓸쓸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큰 며느리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임신했으니까. 임신이 면제부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뱃속의 손주 생각에 참았습니다. 산부 산후조리의 악몽. 출산과 산후조리 요구.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민수가 신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혜진이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왜?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응? 친정어머니가. 혜진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허리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심장병이 있잖니. 약 먹으면서 사는 거 알지? 알아요, 엄마. 근데 혜진이가 어머니한테 부탁하래요. 친정엄마는 정말 힘드시대요. 친정어머니는 힘들고 시어머니는 안 힘듭니까? 민수야. 엄마, 제발. 손주잖아. 한 달만 도와주세요. 결국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혜진네 집으로 갔습니다. 산후조리의 시작. 어머니, 오셨어요? 혜진은 침대에 누워서 인사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몸은 괜찮니?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저 산후조리 중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산후조리 중인 건 알겠는데 말투가 명령조였습니다. 새벽 2시 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울어요. 분유 좀 타주세요. 혜진아, 내가. 어머니, 저 지금 몸 회복 중이에요. 수면 방해받으면 안 돼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일어나서 분유를 탔습니다. 새벽 4시 또 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세요. 혜진아. 어머니, 빨리요. 애가 울잖아요. 한 달 동안 저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심장병 약을 먹으면서도 아이를 돌봤습니다. 혜진의 무례함은 계속됐다. 어머니, 이 미역국 너무 싱거워요. 다시 끓여주세요. 어머니, 방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먼지 남아 있어요. 어머니, 애 우는데 왜 그렇게 늦게 오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전화만 했습니다. 혜진아, 몸은 괜찮니? 엄마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계세요. 다행이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네, 엄마. 전화 끊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애 옷이 너무 많아서. 잘해드리는 게 이겁니까? 한 달 후, 저는 탈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5kg나 빠졌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입술은 다 부르트고 의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과로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부 의심의 시작. 아이가 닮지 않았다. 아이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100일, 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준이가 민수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쌍꺼풀이 있는데 민준이는 무쌍이었습니다. 민수는 키가 큰데 민준이는 성장 곡선이 계속 아래였습니다. 피부색도 달랐고 얼굴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야, 민준이가 너 안 닮았네? 엄마, 아이들은 크면서 변해요. 그래도 혜진이 닮은 것 같아요. 혜진을 보니 민준이가 혜진도 안 닮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이돌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혈액형이 AB형이래. 뭐? 너는 O형이고 혜진이는 O형인데? 응. 이상하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대. 아니,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살 생일날의 결심. 민준이 3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참 예쁘네. 근데 누구 닮았어? 글쎄, 민수도 아니고 혜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네.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야? 신우이 큰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혹시 유전자 검사해봤어? 아니, 왜? 아니, 민준이가 우리 집안하고 너무 안 닮아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도 이상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키와 체형도 다르고 설마 그럴 리가. 비밀 유전자 검사. 다음 날 큰며느리 경희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머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민준이 때문에요? 어머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너무 안 닮았어요. 경희가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민수 오빠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있으면 돼요. 민준이 것도요. 일주일 후 민수네 집에 갔을 때 민수 칫솔과 민준이 칫솔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0%.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민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한 겁니까? 5억짜리 집, 3천만 원짜리 혼수, 몇 천만 원짜리 예물,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전부 남의 아이를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추가 조사 시작. 정신을 가다듬고 경희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혜진이 결혼 전 남자친구 있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어머니, 설마 민준이가 도련님 아들 아니라고 나왔나요? 응, 그래서 부탁할게.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동서, 혜진이 전에 일했던 회사에 제 친구가 매니저로 있어서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경희가 며칠 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결혼 전에 3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대요. 이름이 뭔데? 강태웅이래요. 근데 집안이 별로 안 좋아서 혜진이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도련님, 민수 도련님을 만났대요. 타임라인을 계산해 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혜진이 강태웅과 헤어진 건 민수를 만나기 몇 주 전, 민수를 만난 건 임신 3개월쯤, 그리고 민수한테 임신 사실을 알린 건 임신 3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개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태웅 찾기.
경위를 통해 강태웅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웅 씨죠? 저는 신혜진 시어머니입니다. 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요? 우리 손주, 아니, 당신 아들, 민준이에 대한 얘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오부 진실의 폭로 준비. 강태웅과의 만남. 카페에서 강태웅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태웅 씨, 혜진이랑 언제까지 사귀셨어요? 3년 전 4월까지요. 왜 헤어졌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요. 제가 집안이 별로 안 좋거든요. 혜진이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태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혜진이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처리를 민수한테 떠넘긴 거네요. 태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책임했어요. 근데 민준이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 민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아들일 확률이 높죠? 태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을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웅 씨, 유전자 검사 해주실 수 있어요? 확실히 하려고요. 네, 하겠습니다. 태웅과 민준이의 유전자 검사. 태웅의 머리카락을 받아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맞습니다. 민준이는 강태웅의 아들이었습니다. 혜진은 임신한 상태로 민수를 만났고 민수를 속여서 결혼한 겁니다. 모든 증거 수집.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혜진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3년 전 게시물에서 강태웅과의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둘째,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처음 산부인과에 간 날짜와 임신 주수가 민수를 만난 시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혜진의 친구들한테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친구들한테 민수는 호구다. 잘 속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결혼 전 혜진이 민수한테 한 거짓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요리 잘한다, 착하다, 효도하겠다 등등. 다섯째, 결혼 후 혜진의 행태를 정리했습니다. 시댁 무시, 명절 친정 가기, 산후조리 혹사 등등. IT 배우기. 이번에 저는 컴퓨터 학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응,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배우러 왔어요.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사진 편집을 배우고 동영상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박순자 학생, 65살 맞으세요? 배우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워야죠.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 중이거든요. 아주 핵폭탄 같은 가족회의 소집.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 시누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모으시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들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민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혜진이 전 남자친구 강태웅의 아들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를 완전히 속인 거네. 5억짜리 집에 3천만 원 혼수에 전부 남의 아이 때문에. 어머니, 당장 이혼시켜야 해요. 진정해. 제대로 복수하고 이혼시킬 거야. D-데이 결정. 다음 달 민준이 생일날
폭탄 터뜨릴 거야. 친척들 다 모이는 날이니까. 어머니, 그때까지 기다리시게요? 응, 제대로 망신을 줘야지. 모든 친척들 앞에서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육부 통쾌한 복수의 실행. 민준이 생일날. 민준이 4살 생일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혜진 부모님도 왔습니다. 총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혜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손주 생일인데 성대하게 해줘야지. 거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저건 뭐예요? 민준이 성장 과정 사진 보여주려고. 1단계 평화로운 시작. 처음에는 정말 민준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네요. 귀엽다, 귀여워. 혜진도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2단계 폭탄 투하. 그런데 말이야,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뭐가요, 어머니? 민준이가 민수를 하나도 안 닮았잖아.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하나도 안 닮았네. 민수는 쌍꺼풀인데 민준이는 무쌍이고.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크면서 변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화면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민수와 민준 부자관계 확률 0%.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단계 진실 공개. 민준이는 민수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냐고? 강태웅. 내 전 남자친구 아들이지. 다음 화면에 강태웅과 민준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강태웅과 민준 부자관계 확률 99.99%. 혜진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그게 4단계 타임라인 공개. 혜진이가 강태웅과 헤어진 건 2021년 4월. 이미 임신 5주 정도였을 때야. 화면에 혜진과 강태웅의 SNS 사진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만난 건 2021년 5월. 임신 6주 차. 민수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아, 이게 사실이야? 민수야, 그게 아니라. 대답해.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야? 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5단계 친구들 증언. 그리고 혜진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민수 완전 호구 키읔 태웅이 애인 줄도 모르고 키읔. 시댁에서 5억짜리 집 사줬어. 키읔 대박. 시어머니 완전 봄 키읔 산후조리 공짜로 시켜 먹음. 우리의 아빠는 강태웅인데 민수가 키우고 있음 키읔.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 완전 사기꾼이잖아. 6단계 혜진의 거짓말 총정리. 결혼 전 혜진이가 한 거짓말들 정리해봤어.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거짓말 1 요리 잘한다. 마이너스 라면도 못 끓임. 거짓말 2 착하다. 마이너스 SNS에 시어머니 험담. 거짓말 3 효도하겠다. 마이너스 명절 때마다 친정만 감. 거짓말 4 임신 3개월 마이너스 실제로는 4개월. 거짓말 5 민수 아이 마이너스 실제로는 강태웅 아이. 7단계 결혼 후 행태 공개.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봐. 사진들이 넘어갔습니다. 시댁 올 때마다 소파에 드러누움. 어른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함. 임신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함. 명절 때마다 친정으로 도망감. 산후조리 시어머니 혹사시킴. 제 산후조리 당시 사진이 나왔습니다. 오케이지 빠져서 초췌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심장병 있는 65살 노인한테 산후조리를 시키다니.
친척 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순자야, 그렇게 고생했구나. 8단계 금전적 피해. 그리고 우리가 혜진이한테 쓴 돈 정리했어. 신혼집 전세금 5억, 혼수 3천만 원, 예물 2천만 원, 결혼식 비용 1천만 원, 산후조리 비용 환산 500만 원, 총 6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생활비와 육아로 들어간 비용들까지 하면 더 많겠지. 전부 남의 아이 때문에 쓴 돈이야.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6억? 6억이나. 9단계 강태웅 등장.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 문이 열리고 강태웅이 들어왔습니다. 태웅 씨, 들어오세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태웅아. 강태웅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저기 있는데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웅이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아, 내 아들을 왜 다른 사람한테. 태웅아, 미안해.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가난하니까 버린 거지. 10단계 혜진 부모의 반응. 혜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혜진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것, 사람을 이렇게 속여. 아빠, 당장 사과해. 사돈 어른들한테. 혜진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님,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6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거예요. 11단계 혜진의 붕괴.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봐. 제가 민수를 속였어요. 태웅이 아이를 민수 아이라고. 그게 다야? 제가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태웅이는 가난해서, 민수는 집안이 좋아서. 민수가 혜진을 봤습니다. 날 돈 때문에 이용한 거야? 민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3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 12단계 이혼 선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혼해. 엄마, 이 여자랑 더 살 수는 없어. 3년 동안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야. 근데 민준이는 강태웅 아들이야. 태웅 씨가 키워야지. 강태웅이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아빠는 민수 아빠야.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아, 진짜 아빠는 저 아저씨야. 이해 못해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13단계 혜진에게 내린 최후 통첩. 혜진아,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조용히 이혼하고 6억을 갚아. 10년 분할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럼 명예는 어느 정도 지켜줄게. 둘째, 거부하면 사기죄로 고소해. 민수를 속여서 결혼했고 우리 돈을 편취한 거니까. 감옥 갈 각오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분할. 가능한가요? 매달 500만 원씩 갚으면 돼. 내 월급이 400만 원이니까 빠듯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14단계 명품 회수. 그리고 말이야, 내가 받은 예물 다 내놔. 네. 1캐럿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전부.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어머니, 지금 당장 빼.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와 목걸이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 집 보증금 5억도 돌려받을 거야. 당장 나가. 어머니, 살 곳이 친정에서 살든지 태웅이랑 살든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15단계 친척들의 심판. 친척들이 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염치가 없어. 65살 노인 심장병 있는데 산후조리를 시키다니.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혜진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돈 어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6억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7부 그 후 1년. 이혼 절차.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수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민준이도 집도 추억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지. 그래도 3년을 낭비했네요. 낭비가 아니야. 배운 거지. 사람을 보는 눈을. 혜진의 몰락. 혜진은 친정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혜진 부모님이 6억을 갚느라 집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사기꾼이라고. 결국 혜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강태웅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원룸에서요. 강태웅은 민준이를 키우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후회하고 있대요. 경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네, 민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안돼요.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민수의 새 출발. 민수는 1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엄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그래. 이번엔 제대로 봐라. 네, 엄마. 이번엔 1년 동안 사귀어보고 결혼할게요. 새 며느리감은 정말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선물을 챙겨왔고 음식 준비를 도왔고 어른들께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같이 배워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며느리는 진짜였습니다. 복수의 완성. 어느 날 혜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잘 지내나요? 제가 그 사람 잃은 게 너무 후회돼요. 이번에는 답장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복수란. 2년 후, 민수는 새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민수를 꼭 닮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봐. 나 똑 닮았지? 그럼 쌍꺼풀까지 똑같네. 3년 전 민준이는 하나도 안 닮아서 이상했는데 진짜 내 아들은 이렇게 닮는구나. 그래, 이게 진짜 손주지. 새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친정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심장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며느리입니다. 혜진의 근황. 혜진은 지금도 강태웅과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이를 키우느라 재취업도 못하고 있대요. 가끔 SNS에 글을 올린답니다. 후회된다. 그때 왜 그랬을까? 민수 오빠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좋은 사람 잃었다.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어느 날 큰 며느리 경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속이 시원하세요? 응. 혜진이 망하는 거 보니까요. 글쎄, 시원하기보다는 안타까워. 네. 혜진이가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지.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벌을 받는 거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혜진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6억 빚, 잃어버린 직장, 망가진 명예, 그리고 후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저는 6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나고 그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혜진처럼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그 거짓말은 언젠가 당신을 삼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6.25를 겪었고 IMF를 이겨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면 호되게 당합니다. 혜진이처럼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거짓말로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진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박순자, 67세. 새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30년 경력 회사 격리 출신. 사기꾼 며느리 응징 전문가. 후일담. 3년 후 혜진은 이혼했습니다. 강태웅과도 가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강태웅이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혜진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민수는 새 아내, 새 아들과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혜진이 버린 행복을 민수는 다른 사람과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며느리 혜진이와 우리 아들을 이혼시킨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